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대표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그러고 이게 또 그리고 나름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야 한동훈 대표 우리 좀 일로 와봐 한번 해가지고 여차치 해가지고 네가 중재 쓰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쪽한테 잘못된 신호 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저쪽에 힘만 오히려 실어주는 버티기 힘만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미리 사전에 약간 좀 약속 대련을 하든가 아니면 좀 조율을 하든가 그런 거는 소통을 해가지고 뭔가 야 이 정도까지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후년까지는 뭐 같이 우리도 찬성해주지만 내년 곧바로 하자라는 게 물론 그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중지하려고 뭔가 이렇게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그런 얘기 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대화가 아예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지.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왜냐면 그런 고민을 하면 일리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러라고 우리가 입이 있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정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고 뭐 이견이 표출되지만 그게 또 조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욕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이게 이런 걸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랑 어떻게 좀 조율을 하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앞서가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당 내에서의 이런 것들이 조금 한동훈 대표가 언론이나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고 누굴 만나고 좀 빨리 가시고 먼저 나가시고 다른 분들은 좀 후행적으로 뒤늦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내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얘기를 했는데 독대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독대라는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도 하시고 하면서 대통령은 되게 변해야 된다. 딱 이미 타겟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죠. 대통령도 변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변해야 된다. 나도 변할 수 있고 당신도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야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조금 너무 좀 나이브하다. 이거를 내가 좀 알려줘서 뭔가 끌고 와야 된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독대를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의 그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면 3자 보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보자.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독대가 굉장히 은밀하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독대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 3자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좀 궁금한데 3자를 뭐 생각하기에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 3자도 나름 내밀한 관계잖아요. 3자도 3자는 왜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가요? 네. 저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뭔가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와 상관없이 그거는 좀 나중에 따로 뭐 화장실 갈 때 따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조금 지난 상황인데 좀 아쉬운 건 겁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총선 지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었을 때 20년간 교분을 맞은 사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밥 먹자 그랬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 밥 먹자를 텔레비전으로 얘기하고 실제로는 밥 먹을 때마다 딴 사람만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안 갔어요. 저는 그때도 이제 패널로 출연하면서 왜 안 가시냐 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독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독대가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하고 한가롭게 보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총선 끝나고 났을 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욕했던 분들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선택은 엄중한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리가 오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실. 네. 근데도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기회를 달라고 읍수하고 절실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민심은 엄중했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변화의 어떤 목소리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택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캐릭터가 존중하죠. 하지만 본인의 능력치 이상으로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선택이 됐다고 한다면 네.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그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변화는 방향이 맞는데 어떤 변화냐 본인이 힘있게 이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 있는 변화거든요. 차별화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빠른 차별화나 아니 그렇다고 대척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아까 누가 더 잘 비치는지를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언급하셨던 네. 오늘 원내 지도부 만찬 네. 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같이 만난 적도 있고 당대표가 원내대표 이렇게 국감 앞두고 있을 때 원내 지도부 만날 때 작년에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게 조금 과한 해석이다 얘기하고 싶지만 예. 제가 볼 때도 불렀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하나가 지금 예민하게 사람들이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과 당대표 관련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남 대통령실 행정관 전 행정관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엄청 좋아하겠는데 라고 서울의 소리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어떻게 보면은 당직자 정도가 뭔가 이러저런 설화에 있는 거를 당대표급이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SNS에 대해서 본인을 뭐 험담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근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를 콕 집어가지고 SNS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만 쏙 빼고 밥을 먹자고 그러고 옛날에 번개도 치고 하는데 그 따로 만나자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삼자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누가 더 잘 비치는지 한 번 비치면 누가 더 이렇게 뒤끝이 심한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소에 엄청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냥 이번에 뭐 국정감사 등등을 앞두고 원내지도만 불렀으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금 그 공공기관 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일정 기간 고생하면 내려보내주는 게 많이 관행으로 많이 있기도 한데 저는 이게 최소한의 시그널이라면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네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대통령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프랑 둘이 막 언쟁할 때 다른 사람이 와이프 욕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이 뭐 부부싸움을 설령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이프 욕하거나 그러면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뭔가 자기 집안 사람을 감싸줘야 되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뭔가 지금 누가 더 잘 비치나 누가 더 뒤끝이 심한가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김대남 전 행정 같은 사람은 야, 너 이게 뭐 이렇게 사실상 제재를 이제 거기에 공공기관에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뭘 해야지 이게 뭔가 여기가 작심하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구나라는 그런 오해 정도는 불식시키는데 좀 그러니까,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김대남 그 상임위원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얘기 상당히 지금 좀 시끄러운. 근데 이제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그래도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그다음에 그분의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사나 대통령이 김대남 전 행정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끔 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중요하죠. 시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우선적으로 그분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이름을 팔아서 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했을 때 이제 비춰지는 해석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이렇게 나를 악의적으로 좌파 매체랑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을 했다? 불쾌하죠. 네. 불쾌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잘 삐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고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표든 그거를 한번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좋거든요. 네. 왜냐? 전 대통령 좋아하고 한동훈 대표도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입장이죠. 왜냐?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저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당대표니까. 근데 두 분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체력이 좋아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리얼미터 지지율은 25.8% 이번 주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3일에서 27일 5일간 전국 성인 2,507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는 게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한 20년 함께 이제 동고동락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갈등이 커졌을까? 또 대통령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좀 원인을 혹시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김건희 여사 부분이라면 총선 때 있었던 명품백 사과 국민 눈높이 아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총선을 뛰었을 때 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3월 정도에 결혼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좀 지나서 뭐가 있었냐? 국정원 댓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인가 10월에 이제 국감 때 나가서 사람은 충성하지 않는다. 항상 10월입니다. 참고로. 네, 10월. 예. 그 사람은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배우자 입장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어떻게 적당히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2년째 아닙니까? 네. 서슬퍼런 지지율 콘크리트 지지율.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당신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019년 8월 네. 조국 수사를 할 때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인기가 좋을 때입니다. 네. 근데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정원 댓글 수사했을 때 진보 진영에서 환호를 하고 보수정에서 대공격을 했고 네, 그렇죠. 반대는 또 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윤이란 사람은 본인은 이제 법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진영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달리했고 그 과정 속에서 여사가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악마됐고 그리고 제가 21년 6월에 KBS를 나와서 합류를 할 때 그때 김건희 여사 엑스파일에 수많은 갖가지 의혹, 얘기 안 되는 의혹들 중에 그게 줄리였습니다. 줄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뒤늦게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힘이 됐거든요. 도움을 줬는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약간 그게 있어요. 네. 근데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야당의 문제 지적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캄보디아에서 화날 나니까 빈곤 포르노라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VIP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말이 안 맞는 게 그 이종호 씨가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표 내지 마. VIP한테 연락한다 얘기했는데 그건 8월 7일 얘기예요.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해가지고 그걸 스탑시킨 거는 7월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야 되고 사표는 이미 10일 전에
임성근 사단장이 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제보사주 의혹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경태 보좌관이 제보자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웅 만드는 거야. 저쪽이 뭐라든 이쪽에서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포커스는 김건희, 이종호한테 있고 나머지는 격가지야.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팩트를 기반하느냐 아니면 답정너처럼 되느냐 했을 때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 그리고 저 요번에 그 이명수 그 김대남 그분이랑 통화했던 그분 7시간 녹취 몰래 해가지고 터트렸는데 사람들이 털털하다고 했죠. 요번에 또 편의점 가가지고 개 산책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 고생했던 사람들을 해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면 기승전결 김건희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저는 총선에 저는 그래요.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 한동훈 대표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안 통하는 그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 건전한 비판은 아닙니다. 비난이고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진영 내에서 우리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당일날 한동훈 대표가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그때 서울시당 행사장에서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출마한.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위에 문자를 보냈잖아요. 사과하겠다고. 근데 여튼 씹혔어요. 근데 그 상황은 뭐냐면 사과하겠다 안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 5개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뭔가 중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불거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됐죠. 근데 지금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게 좀 때로는 방어도 해주고 싶은 그런 걸 좀 원하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뭐 방어도 하고 나름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지금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더 본인들 둘만의 문제 이상으로 이거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괜히 본인이 얘기를 한 걸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더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서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주변 그 대표의 이제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조금 자중하시고 큰 틀에서 두 분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